안녕하세요. 대의학당 대표 윤상철입니다. 요즘 사회가 되게 복잡하고 서로 다투고 싸움질하는 그런 사회고,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불러준다 그러고 윗사람은 또 아랫사람을 무시한다 그러고, 그건 뭐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고, 심지어는 뭐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고,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올림픽도 2번이나 치르게 되고, 월드컵도 또 치르게 되고,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, 세계 대통령이죠. 유엔 사무총장도 나왔다 그러고, 세계은행 총재도 나오고, 그래서 굉장히 뭐 잘 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다가, 요즘에 들어와서 뭐 노사 갈등이다, 뭐 사회 여러 가지 뭐 위아래 상하 갈등, 갑질 을지 갈등이다 이렇게 나와서, 이거를 어떻게 보냐, 사회 전반의 흐름을 하는 질문들이 가끔 들어왔어요. 제가 주역을 공부하는 역학자이다 보니까 이것을 역학적으로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앞으로 뭐 3차례나 4차례에 걸쳐가지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역학적으로 풀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먼저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해요. 미국이나 다른 우리나라 6.25 전쟁에 참전했던 나라들은 한국 참 이상하다고 합니다. 그렇게 100만 명 이상 죽은 그런 큰 전쟁을 치르고, 가족,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, 이런 그런 정말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나라에서 어떻게 저렇게 태평하냐. 더군다나 지금 현재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쏜다, 핵을 쏜다, 화학무기로 공격한다 하고 협박하고 있는데, 일본 같은 나라도 자기 나라한테 조그만 핵무기라도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고, 미국이라고 하는 저 큰 나라도 그렇게 걱정하고 있고, 하와이 같은 나라는 뭐 그런 경보 소리, 경보 소리만 들려도 뭐 발발 떨고, 우리 좀 북한의 핵을 없애든지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든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는데, 바로 그 밑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들 하고 있어요. 한국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태평할 수가 있나. 그런 그 힘의 원천, 뭐 어떻게 보면 모른 척 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,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힘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. 그 힘이 어디에서 왔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역학적으로 얘기하자면,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양이라고 하고, 동양 중에서도 서양에서 보면은 파이스트, 그러니까 극동이라고, 저 동쪽에 끄트머리에 있는 나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서양은 물론 뭐 지금 알다시피 과학문명이 발달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고, 우리 극동에 있는 우리나라는 못 사는 나라, 거기에다가 뭐 전쟁까지 치르고, 지금은 뭐 더군다나 뭐 국민들 내부에서 뭐 보수다 진보다 하면서 열심히 싸우는 나라, 참 별볼 일 없는 나라라고들 이제 생각을 하는데, 그런데 이 나라에 그렇게 올림픽을 2번이나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이 내부적으로 축적되는 비결은 어디 있냐? 그 비결은 이 그림 한 장에 있습니다. 이 그림은 세계 지도입니다. 세계 지도인데, 각 나라가 자기 나라를 중심에다 놓고 그리기 때문에,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린 지도가 맞습니다. 우리나라가 여기 가운데 있네요. 서양에서 봤을 적에는 우리나라는 정말 저 동쪽 끝에 있는 나라예요. 그래서 되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, 근데 이 나라가 엄청난 힘을 축적하고 있다는 거죠. 어디서 축적이 되냐? 먼저 제가 역학자니까, 여기라는 건 태양이 뜨고 지고, 달이 뜨고 지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철학입니다. 우주의 변화,
바뀌고 변화하는 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철학이라는 거죠. 그 중에서 제일 사람 눈에 잘 띄고 제일 변화가 무쌍한 거가 바로 태양의 움직임, 달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. 그 태양의 움직임이 가장 대표적인 움직임이 뭐냐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침에는 동쪽에서 뜨고 저녁 때 되면 서쪽으로 지죠. 그거에 따라서 모든 만물이 움직이는데 사람도 아침에는 일어나고 저녁에는 쉬러 갑니다. 그렇죠? 그리고 하루에 그렇게 뜨는 거에 따라서 해가 뜨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그렇게 일어났다가 일하러 갔다가 쉬고 그 다음에는 그게 하나의 계절이 되면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는 추수하고 걷어들여요. 그래서 예로부터 동쪽은 뭐 씨앗을 심는다 해서 어지린자 써가지고 씨앗인이라고도 하고 어지린이라고도 하는데 씨앗을 심는 그런 동네라서 사람들이 모두를 살려주는 사랑이 샘솟는 그런 땅이라 그러고 서쪽은 그 추수를 하니까 그 추수한 것을 어떻게 분배를 하냐 그거를 나누기 위해서 그 의리가 중요하다. 추수할 적에는 의리가 중요한 거가 이 추수한 것을 내 창고에 집어넣으면 내 거가 되고 옆에 있는 이웃의 창고에 집어넣으면 이웃의 거가 돼요. 형네 집에 집어넣으면 형 거가 되고 아우 집에 집어넣으면 아우 거가 되니까 그때 처음 모내기 하고 농사 씨앗을 뿌릴 적에는 그것이 별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별 생각이 없다가 저녁 때 되고 가을이 되면은 그것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이것이 발달하게 돼요. 동쪽에는 그래서 법이 잘 발달하지 않고 서양에서 법이 발달합니다. 그리고 서양에서 분배의 법칙이 나와요. 분배의 법칙이 여러분 뭡니까? 제일 가장 큰 분배의 법칙이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 법칙이에요. 자본주의는 내가 일한 것만큼 가져가겠다.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만큼 많이 가져가겠다는 거고 공산주의는 내가 일은 좀 잘 못했어도 그래도 쓰는 거는 너희하고 똑같이 써야 되지 않겠냐. 나누는 걸 좀 같이 나누자 하는 거가 공산주의. 물론 그 후로 수정공산주의, 수정자본주의 뭐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그 대체적인 틀은 내가 노력한 만큼 나는 많이 가져가야겠다. 내가 너 일을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가져가야겠다 하는 거가 자본주의 틀이고 일은 좀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쓰는 거는 우리 가족도 4인 가족이고 너희 가족도 4인 가족이니까 그냥 공평하게 나눠 갖자 하는 거가 공산주의 틀입니다. 그래서 그 두 개의 양대사조로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하나의 그 생각 틀이 됐고 제도가 됐는데 여러분은 그 공산주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? 아니면 자본주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? 자본주의는 그 내 욕심을 내는 것 같지만은 내가 이런 것만큼 다 가져가야겠다 또 욕심내는 것 같지만은 그건 사람의 본능에 관한 거예요. 자연의 법칙에 따른 거죠. 자연적으로 내가 그걸 다 가져가고 싶다, 내가 더 많이 가고 싶다 하고 얘기하는 거고 공산주의는 공평하게 나눠 가져서 좋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건 사람의 본능에 좀 어긋나는 거예요.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그렇게 나눈 거가 좀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거지 사람의 본능하고는 어긋나. 그래서 사람의 본능하고 어긋나니까 그 자연하고 거꾸로 운행을 하게 돼요.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 유럽, 파리나 영국이 우리나라 봤을 적에는 극히 서쪽인데 이쪽을 극동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극동이라 그러면 좀 극서입니다. 그리고 극서에서 그런 나누는 법칙이 두 개가 나와가지고 공산주의는 좋은 것 같지만은 이 인간의 본능하고 어긋나고 자연의 법칙이 어긋나니까 태양이 뜨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러시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온 거죠. 근데 자본주의는 인간의 본능하고 맞기 때문에 태양이 뜨는 방향으로 가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가서 우리 남한으로 이제 들어왔어요. 이렇게 보면은 두 개의 사조가 세상을 이렇게 돌고 이렇게 아래로 돌고 하다가
우리나라에 와서 딱 멈추게 된 거죠.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멈췄냐? 38도선에서 공산주의도 더 밑으로 내려가고 싶고 자본주의는 더 위로 올라가고 싶고 두 개의 주의가 38도선에서 한치도 1도도 못 올라가고 1도도 못 내려오고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. 거기에 휴전선에만 하더라도 100만이 넘는 군대가 지키고 있어요. 총칼을 들고. 대단하죠. 이 세계의 양대사죠. 가장 중심이 되는 분배의 법칙 두 개,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철학과 세계를 움직이는 체제가 우리나라에 멈춰서 가지고 지금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광복이 됐으니까 그로부터 지금 2019년 얼핏 계산해도 74년 이상을 우리나라에다가 세계의 기운이 다 모이고 있는 겁니다. 다 모여가지고 공산주의 기운도 다 직결해서 좀이라도 더 해서 내려가고 싶다 하고 있고 자본주의도 총직결해가지고 올라가고 싶다 하고 우리나라가 딱 멈추고 있는 거죠. 이 힘이 우리나라의 세계 기운이 다 몰리고 주시하고 하는 것에서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2번이나 치른 나라가 됐고 전쟁을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번이나 치르고 경제 부흥을 했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세계의 축제가 되는 월드컵, 올림픽, 동계올림픽 해가지고 3차례 일어났고 유엔 사무총장도 나오고 세계은행 총재도 나오고 하는 그 원동력이 돼요. 오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그러는데 참 대자는 뭐 대단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한없이 발전하고 힘을 축적한 그런 백성들이 세운 나라 이런 뜻이 되겠죠. 그래서 이 자체에 여기에서 이 한치라도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지 못하고 여기 영역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저기 안에 이제 태극을 그려놨는데 이 자체도 태극입니다. 제가 어떻게 볼펜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원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놓으면은 이 자체가 이렇게 태극 모양이 돼요. 우리나라가 태극기 중심이고 태극기를 보유한 거에 맞다는 그런 뜻도 되고 가장 그 세계의 중심이 돼가지고 힘을 축적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간다 하는 뜻이 됩니다. 그래서 이 태극에서 주역의 이론에 의하면 태극에서 기운을 모았다가 여기 다시 또 새로운 그 양대사조 외에 양대사조를 잘 융합해서 제3의 문명을 여는 철학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이 태극이 온 길로 다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 편에 대한 얘기는 2부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네.